그 차관님 아무튼 뭐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농사일을 좀 해왔던 사람으로서 차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네. 그 우리 정부의 네. 그동안의 입장과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뭐 어쨌건 저는 이 양목관리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여부만 좀 이제 남은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그 지금 논의되는 과정을 보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뭐 헌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농업에 대해서는 헌법이 특별히 더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헌법 123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육성을 해야 된다, 또 수급 균형을 해야 된다,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헌법상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양곡이 뭐 수십 년, 몇십 년 만입니까? 이렇게 확 떨어진 게 가격이. 가격의 하락률을 단기간에 예. 이렇게 급격하게 가락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그렇게 그렇죠. 없었습니다. 한 30년 예. 만에 뭐 한 거의 예. 40년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다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이 농업에 대한 그 이제 쌀 생산량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쌀 수매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농업 하시는 분들이 이 쌀 재배를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거나 여유 있게 사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비용도 많이 상승이 되고 특히나 작년 올해 굉장히 이제 물가가 상승이 돼서 비용 상승 요인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근히 해오던 일이니까 계속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많으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쌀 가격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계속 상승해 왔다 하더라도 재배 면적은 계속 줄어들었던 그런 사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것은 그러니까 무조건 수매하자는 게 아니라 뭐죠? 초과 생산량 3%인가요? 예, 초과 생산량이 3% 그다음에 이상, 가격 그다음에 하락폭이 가격이 평년 대비 5%. 하락. 지금 이제 예. 쌀 한 가마니가 얼마죠? 16만 원, 7만 원인가요? 80kg 기준으로 한 산지 가격이 한 18만 6천 원 정도 합니다. 예, 18만 6천 원. 그럼 네. 5% 떨어지는 게 얼마 떨어지는 겁니까? 10%가 18,000원이니까. 그러면 5%면 한 9천 원 정도. 9천 원인가요? 예, 그러면 그 정도 떨어졌을 17만 때 8천 원. 정부가 개입해서 그 차액이라든가 그죠? 평균값 차액이라든가 초과 생산량을 구매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해 보고 이게 혹시 국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지금 여당에서 또 차관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크게 되면 당연히 이 법에 대한 또 퍼센테이지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런 또 논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해보지도 않고 어떤 연구원의 발표에 의해서 지금 이 법 자체 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농업인들의 이런 사정을 도외시하고 눈을 감고 계속 반대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농림부에서도 쌀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일단은 급한 불은 끄시느냐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셨죠. 네, 네. 예, 그럼 향후 네. 안정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고 지금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어찌됐든 정부는 어떤 식으로 쌀 정책을 끌고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농민들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국가 뭐 식량 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작물은 어떻게든 수급을 조정할 수 있지만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식량은 사실은 그 안보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필수적인 재배 면적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봤듯이 밀 가격 상승하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도 난리가 나고 또 코로나 사태 때 베트남이 쌀 수출 중단하니까 인근 동남아가 특히 필리핀이 난리가 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농림부에서도 벌써 마련을 했어야 되고 요 양곡 관리법만큼은 어쨌든 농해 수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차관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보완이라든가 뭐 보충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나도 대안 없는 반대만 하시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하고 또 차관님으로서 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좀 잡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린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무적 시장 격리를 해서 이제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된다라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실은 쌀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론 그 저희 그 농경연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무적 시장 격리를 하고 나서 쌀값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2030년까지 17만 원대에서 아마 그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연구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쌀 정책을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연구 결과가 상당히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정작 농민들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 의무적 시장 격리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되니까 쌀값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그다음에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양곡관리법의 그 처리 속도나 진행 속도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이 처리가 된다면 사실은 그거는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좀 우려스러운 겁니다. 양곡관리법 관련하십니까? 네, 권치성 의원님. 예. 아니